강원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나섰지만 규정이 미흡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주에 춘천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엽기적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석 달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의 채용 비리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강원 상품권으로 노동자 임금, 공사 용역,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내용이 위법하다며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진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을 텐데요. 교육당국이 공공성 강화 대책에 나섰지만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모두 25곳.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107곳의 23%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폐원을 신청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하거나 원아들을 모집하지 않는 등 집단 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하면 그 불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고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감사 주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의 직급도 한 단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유치원 공영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37%에서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교육부의 확대 정책 방안에 맞추어서 저희도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학급 증설 방안에 대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대책과 별다른 것이 없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재 규정도 미흡해 회계 부정이 적발돼도 반납 명령밖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대책이 효과를 볼지 실패할지 유치원 입학 시즌인 이달과 다음 달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정부가 공립유치원 확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원주 기업도시에도 공립유치원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단설유치원 설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아파트만 13개 단지, 12,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원주 기업도시. 하지만 유치원 설립 계획은 2개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6개 학급이 전부입니다. 기업도시 내 이런 유치원 용지가 3곳이 있지만 2곳은 유찰됐고 입찰된 한 곳도 아직 설립 계획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내년 섬강초등학교 개교에 맞춰 병설유치원이 3개 학급, 60명 모집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도시 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유아들의 시내권 원거리 통학 불편과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지역 카페에서 확인한 결과 유치원생만 지금 한 300~400명이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반 인원수는 3학급으로 20명씩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아이들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기업도시 내 입주율과 원주 지역 전체 유치원 충원율을 따지던 교육당국도 단설 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주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체 수요 조사를 벌이고 기업도시 내 유치원 부지를 물색하는 등 단설 유치원 신설에 중점을 두고 도교육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단설 유치원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최대한 그 수요를 많이 충족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 공립보육시설의 필요성도 인정되면서 공립어린이집 신설도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공공용 부지를 매입해 내년에 150명 규모의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늦어도 2020년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주 춘천에서는 결혼 예정이었던 연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밤 11시쯤 발생한 춘천 연인 살인 사건. 춘천의 한 가정집 2층에서 27살 신모 씨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더구나 범행 뒤에는 시신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수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양가 부모 상견례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혼수 문제로 다퉈 살해했다는 것은 또 한 번 피해자를 죽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엽기적인 범행 행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두 사람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전후 행적 등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모 씨를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한 본가 살인 혐의가 인정돼서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벌어진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진실.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의 대형 산불을 최일선에서 막기 위한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련 기관들이 연중 상주하면서 산불 방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김일성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를 삼키며 엄청난 피해를 남긴 지난 2005년 양양산불. 당시 산불 진화일기 출동에만 6단계의 결재가 진행돼 불이 커졌다는 게 알려지며 비난을 샀습니다. 결국 이듬해 봄철 대형 산불을 막자며 동해안 산불관리센터가 탄생했지만 봄철에만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였습니다. 또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제대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기간별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고 지금 오는 사람들 아까 한 얘기 들어보시면 마지못해 보내주는 건 마지못해. 결국 강원도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산림청이 지원하는 형태로 연중 직원들이 상주하는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가 전국 최초로 강릉시 주문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1년 강릉 지역에 새 청사를 마련할 때까진 임시 청사를 쓰게 되는데 산림청이 청사 건립에 필요한 47억 원을 부담하고 건립 이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사를 지금 마련 중이고 산림청에서도 신청사를 비롯해서 그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자체 판단으로 헬기 등 초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통합 지휘권을 확보해서 시군에 있는 그 자원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삼척이라든가 동해 또는 뭐 강릉에 국한하지 않고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끔찍한 동해안의 대형 산불이 앞으로는 사라질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석 달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의 채용 비리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방공기업 7곳과 출자 출연기관 57곳 등 모두 67개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산학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해 28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강원 상품권으로 노동자 임금과 공사 용역,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내용이 위법하다며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지방자치법 같은 상위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강원 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공고나 계약 체결, 그리고 행사나 민간 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105.2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대비 7%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0%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도 지난달 대비 0.1%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가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에 비해 농축산물이 7.4%, 공업제품이 2.2% 올랐고 전기, 수도, 가스는 0.9% 하락했습니다. 또 토마토와 쌀, 휘발유, 경유 등이 올랐지만 양파와 커피, 학교 급식비 등은 하락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춘천시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운송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하는 것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인수합병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민주당 강원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 공무원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이 조속하게 처리돼 해직 공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8월 당시 노무현 정부가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 공무원 노조법을 만들자 연가 신청을 내면서 총파업을 벌였지만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강원도 16명 등 136명의 공무원이 해직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